안녕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죠? 바로 실업급여 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이 실업급여 제도가 정말 크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 좀 까다로워졌네 싶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중요한 변화들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싹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정말 만약에 내가 내년에 직장을 잃게 된다면 나한테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변경사항 3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실제 신청 방법이랑 이건 진짜 꿀팁인데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2025년 실업급여 제도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건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딱 2가지예요. 강화, 그리고 방지.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더 든든하게 해주고 동시에 제도를 반복적으로 좀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막아서 기금이 낭비되는 걸 막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알아보기 전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까? 하는 점인데요. 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 핵심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서 막막할 때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사회의 정말 소중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3가지 조건을 무조건 다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충분해야 하고요. 둘째, 내 의사와 상관없이,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변경 사항을 지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치 시소 같아요. 한쪽에서는 주는 걸 늘려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받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더 주는 것도 있고 더 깐깐하게 보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변화, 바로 하한액 인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소금액, 즉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오릅니다. 이건 특히 월급이 좀 적었던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최저지급액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올랐지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그러니까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그대로 동결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정 강화. 이게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 취업했다가 실업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정이 훨씬 더 엄격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5년 안에 3번째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원래 받을 돈에서 10%가 깎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번째 받으면 25%가 깎이고요. 와, 6번째부터는 그냥 절반, 딱 50%가 깎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지급액이 정말 확확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돈 깎이는 것 말고도 진짜 결정적인 변화가 또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요. 2025년 3월 31일부터는 매번 실업인정을 받으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훨씬 번거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바뀐 내용들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신청 절차 실수 없이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딱 6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퇴사한 회사에서 서류 처리는 잘 해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온라인 교육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 내고 마지막으로 1주에서 4주마다 꼬박꼬박 구직활동 증명하면 끝! 이 순서만 딱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신청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매달 받는 실업급여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재취업에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까운 추가 지원금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이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건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받을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빨리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이름의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말고도 멀리 면접 보러 갈 때 교통비를 준다거나 새 직장 때문에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나한테 해당하는 건 없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진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최소 지급액이 64,192원으로 오른다. 둘째, 반복해서 받으면 돈도 깎이고 고용센터 방문도 필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기본급여 말고 취업 촉진수당이라는 숨겨진 보너스가 있으니 꼭 찾아보자. 이게 이번 개편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결국 이번 변화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넘기 더 어려운 문턱이 되는 걸까요? 이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